안녕하세요. 국민이주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제2국어과서 혼자 신청하기 편을 올렸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 주셔서 저희가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뿌듯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신데 특히나 미국에서 코로나가 확산될 쯤에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미국에서 체류가 조금 어려우셔서 한국에 계시면서 제2국어과서를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쪽에 많이 질문 주시는 제2국어과서 FAQ 6가지를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는 해요. 미국의 코로나가 좀 많이 심각하고 아직 무서운데 혹시 미국에 가지 않고 한국에서 제2국어과서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미국을 간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요즘은 항공권이라든지 자가격리 문제 때문에 특히나 어린 자녀분이 있으신 분들, 연세가 많으신 고령자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한마디로 답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제2국어과서 신청은 미국에 계실 때만 가능하세요. 그래서 제2국어과서 신청하시려면 어차피 미국은 가셔야 해요. 괌이든 사이판이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신청서가 이민국에 도착한 이후에 미국에서 출국하셔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이 부분 꼭 지켜주셔야 돼요. 혹시 신청서가 이민국에 도달하기 전에 나오시게 되는 경우 최악의 경우는 다시 미국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셔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2국어과서를 신청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 바이오메트릭을 진행하지 못하셨다고 혹시 이게 본인 케이스의 문제가 아닌지라고 질문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여러 분 계셨거든요. 코로나 있기 전에는 사실 신청하시고 한 2달 내외로 바이오메트릭스를 다 진행하셨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내 코로나가 아직도 확산세에 있고 그래서 최근까지 이민국에서 대면 업무를 중단하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오메트릭스 자체가 대면 업무라서 진행이 어려웠던 거죠. 근데 다행히도 최근에 바이오메트릭스를 진행하는 어플리케이션 서포트 센터에 대면 업무가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있어요. 미국 내 주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지역도 있고 확산세에 따라서 다시 또 대면 업무를 잠정 중단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확인이 필요할 걸로 보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세 번째 질문. 제2국어과서를 승인은 받으셨대요. 근데 계획이 바뀌어서 미국에서 그냥 계속 체류하실 예정이시라고 혹시 이런 경우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승인 받았다고 해도 그 승인 기간 안에 미국에서 체류하시는 거에는 문제 없으세요. 네 번째 질문.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온 지 수개월이 넘었다고 해요. 근데 아이가 있으신데 9월 학기에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미국에 들어가지 않을 계획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경우 아이도 제2국어과서를 신청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자녀분이 영주권자시라면 당연히 거주 의무는 모두 동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자녀분을 포함해서 제2국어과서를 신청해 주셔야 안전하게 영주권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제2국어과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 사유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이 어려우시다고 이런 경우에 혹시 심사에 문제가 될 수 있나, 승인에 문제가 될 수 있나 라는 질문인데요. 신청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그런 게 어려우신 경우라면 I-131 신청서 파트 4에 보시면 그 해외 체류 목적에 대한 사유를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거나 정말 조금 더 가능하시다면 별도의 사유서를 작성하신 후에 본인이 하단에 서명을 마치시고 제출해 주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질문도 꽤 많이 주셨어요. 제가 아무래도 지난 편에서 바코드 얘기를 한 게 신경이 많이 쓰이셨나 봐요. 그래서 이 바코드 생성이 안 된다고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민국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내용들을 확인했는데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민국에서 최근에 새 신청서의 경우에는 2D 바코드 기술이라는 거를 사용하고 있어서 바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바코드가 없다고 해도, 그러니까 유무와 상관없이 심사는 모두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확인을 해봤는데 크롬에서는 바코드가 안 보이고요. 익스플로러에서는 바코드가 보이더라고요.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6가지 내용들을 같이 공유를 해봤고요. 말씀을 추가로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최근에 7월 31일자로 이민국에서 접수비 변경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시행일은 10월 2일부터니까 10월 2일부터 도착하는 신청서에 대해서는 변경된 접수비로 접수를 해주셔야 돼요. 우선 그 제2국 허가서 부분이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면 파일링 피가 원래는 575불이었어요. 근데 이게 590불로 15불이 상승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바이오메트릭 피 같은 경우는 85불이었는데 30불로 55불이나 조정이 됐어요. 하향 조정이. 만 14세 이상 80세 미만 신청자분들의 경우에는 원래는 660불이었는데 10월 2일부터는 620불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 부분은 신청하시기 전에 이민국 사이트 들어가셔서 꼭 확인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접수비가 적게 들어가도 반려가 될 수 있지만 접수비가 원래 접수비보다 많이 들어가도 이민국에서 반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은 정확하게 머니오더 책을 끊으셔갖고 보내셔야 되십니다. 항상 좋은 승인 소식만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